안녕하세요. 동명대학교 정보보학과 한성화 교수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기술 영업과 이제 기술 지원 직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번에는 정보보호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이제 쭉 전반적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그거에서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일단 연구 개발 혹은 기술 개발 혹은 영업 등등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가장 이제 일단 사람 숫자가 많은 기술 영업과 이제 기술 지원 직무를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은 이제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순서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정보보호 사업 프로세스, 어떤 식으로 정보보호 사업이 이루어지는가 를 설명드릴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기술 영업, 그 다음에 기술 지원, 세 번째는 기술 지원 쪽으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일단 정보보호 사업 프로세스. 과연 정보보호 사업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 누가 정보보호 기술을 도입하고 혹은 솔루션을 도입하고 누가 제공을 하는가? 그런 일반적인 가장 범용적인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일단은 제일 먼저 보안 기술과 솔루션 있냐 없냐 하는데, 일단 있는 걸로 가정하고 설명을 드립니다. 보안 솔루션이 있어요. 혹은 보안 기술이 암호 알고리즘이라든가 혹은 방화벽 혹은 백신 등등 많은 보안 기술, 보안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어디다 적용할 거냐가 이제 관건이긴 한데, 일단은 이러한 보안 기술들, 연구소에 있는 개발자라든가 혹은 외부에 있는 누군가가, 어떤 전문가가 제공한 보안 기술이나 솔루션을 영업대표가 저런 걸 내가 한번 영업을 해봐야 되겠다 라고 판단을 하면은, 그들만의 영업 담당자는 이걸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줘야 사용자 혹은 구매자가 알 수 있을까라고 그 이제 구매자라든가 사용자 수준에 맞게 어떠한 이제 설명 시나리오를 잡아요. 그리고 이거를 도입 책임자 혹은 한테 설명을 합니다. 물론 이제 같이 설명할 때 운영자도 보통은 같이 있어요. 이게 왜 필요한가라고 이제 영업대표는 설명을 합니다. 그래? 그러면 이제 영업대표 설명을 하면은 도입 책임자라든가 운영자는 이거 설명을 쭉 듣겠죠. 그리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기관은, 우리 회사는 이러이러한 기능들이 필요하다라고 그 의견을 영업대표한테 전달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이제 운영 편의적인 측면으로도 요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꽤 많은 경우가 법적으로 이러이러한 부분이 좀 변경이 돼야 된다 라는 것이 더 많아요. 그쪽 예를 들면은 일반 회사 분야였는데, 이제 개발자는 그 내용을 받고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바로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잘 개발을 하면은 기존에 있는 보안 기술과 솔루션을 바꾸죠. 조금씩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그리고 잘 바꿨다라고 이제 품질 관리 QA 부서한테 요청을 합니다. 잘 바꿨는지 한번 확인 좀 해줘. 그러면 QA 팀에서는 이제 그거를 잘 테스트를 하죠. 잘 되는가 안 되는가 등등 검증을 한 다음에 이게 이제 새로 나온 보안 기술, 보안 솔루션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때 이제 기술 지원 담당자가 그걸 들고 운영자나 혹은 도입 책임자한테 전달합니다. 이게 저기 설치하러 가는 거죠. 필요한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어떠한 보안 기술 혹은 보안 솔루션이 있는데, 우리는 3자 검증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GS 인증이라든가 CC 인증 등에 있는 어떠한 서드 파티 인증이라고 하는, 예를 들면 KS 인증 혹은 식약청에 있는 식품 안전 점검 등등, 그거하고 비슷해요. 그걸 바탕으로 이러한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개발 지원 쪽에서는 이거를 이제 공공기관에 통해서 그 인증서를 받아옵니다. 같이 제출을 하죠. 이때 여기 있는 품질 관리나 그 다음에 개발자 혹은 개발 지원을 이제 개발 조직이라고 하고,
기술 지원하고 영업 대표는 이제 사업부라고 많이 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 운영자나 이쪽은 사용자가 되겠죠. 그때 이제 타이밍마다 조금씩 틀리지만 기술 지원은 중간중간에 설치를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일반적인 개인 사용자는 잘 안 찾아가는데 그 기업용은 좀 단가가 개인보다는 작게는 몇십 배, 많게는 몇백 배, 몇천 배 정도 비싼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정기 점검을 가요. 그러면 그때그때 문제가 생기면 이제 개발 조직한테도 전달을 하죠. 그럼 이러한 환경에서 그럼 기술 영업은 뭘 하는가? 요거를 이제 오늘 설명을 드립니다. 기술 영업이 있고 그냥 영업이 있어요. 그냥 영업, 기술 영업.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영업은 그냥 영업하는 거, 판매죠. 이제 드라마 미생에 나오는 쪽은 이제 기술 쪽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일반 사업 쪽입니다. 제품 영업이다 보니까 일반 영업이고 기술 영업. 기술을 좀 어느 정도는 알아야 돼요. 이게 어떤 식으로 드는가, 어디에다 써야 되는가, 어떨 때 효과가 있는가 등등 어떤 기술적인 부분, IT 기술적으로 좀 빠삭한, 아주 빠삭한 건 아니고 적당히 빠삭한 걸 아는 영업 담당자.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문무를 좀 살짝 겸비한 분이 이제 기술 영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영업을 하러 가기 전에 일단 고객 환경만 놓고 보면은 조금 어찌 보면 당연한데 어찌 보면 조금 안타까운 아쉬운 거죠. 안타깝기보다는 아쉬운 고객 환경 쪽. 이게 참 설명하기가 좀 모호한 부분인데 어쩌면 설명 들어보면 당연하실 거예요. 고객분들은 대부분의 경우 이제 보안 담당자가 뭐 네트워크도 하고 시스템 운영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보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그 보안 기술 영업 담당자보다는 그 보안에 대한 지식은 상대적으로 낮아요. 대신에 엄청 넓게 알고 있어요. 당연한 거죠. 넓고 약간 얕게 알고 있는 것 뿐이지. 근데 요새 정보보호 담당자분들은 깊이도 만만치 않게 깊어요. 뭐 저도 돌아다니다 보면은 저를 능가하시는 분도 있기도 해요. 그 다음에 운영 관리가 당연히 넓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도입 책임자 분도 시간과 비용이 대부분의 경우 부족합니다. 제한된 자원 내에서 어지간한 일들을 다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쫓겨다녀요. 일에 쫓겨다니죠. 그리고 이제 수시로 롤이 변화됩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2, 3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그 롤이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담당자한테 열심히 설명해 놨는데 요번에 갔더니 한 달 만에 왔더니 담당자가 바뀌어 있어. 이런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럼 다시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돼.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일단 한두 번이 아니라서 계속 바뀝니다. 심지어는 뭐 급한 일이 있어 담당자가 바뀌었는데 담당자가 진급을 했어. 진급하면서 교육을 갔으면 또 다른 담당자가 와. 그러면은 뭐 설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한숨 나오지만 어쩔 수 없어요. 계속 설명해야 돼.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는 보안 기술 혹은 솔루션을 영업하시는 기술 영업 담당자는 하는 일이 뭐냐? 이제 간단해요. 가장 큰 거는 누가 뭐라 해도 이익을 전담하는 거죠. 보안 기술 개발 조직 보통 일반적으로 회사입니다. 회사. 이 회사가 아니고선 영업을 할 리가 없죠. 그 다음에 그 이익을 전담을 하는데 이걸 기준으로 이제 발견 대상 누가 이걸 필요로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그리고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찾아뵙고 보안 기술이라든가 솔루션을 소개합니다. 이러이러한 게 있습니다. 그쪽 회사 혹은 그쪽 기관한테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하고 나름대로 이런저런 좋은 말을 많이 합니다. 가장 일단 영업하는 그 과정과 무관하게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대면을 하는 사용자 혹은 도입 담당자와 첫 미팅을 하는 담당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로 하는 일 누구 뭐해도 일단 거기에 누가 필요한가 그 다음에 소개 그 다음에
POC, BMT를 수행합니다. 이건 좀 이따 바로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제안서, 제안 발표, 입찰 등을 하는데, 일단 POC 먼저. POC는 프루프 오브 컨셉이라고 해서 어떠한 환경이 됐을 때 보안 기술이나 솔루션이 이게 그러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보안 위협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떠한 해킹 사건이 있다라고 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보안 솔루션이라든가 보안 기술이 충분히 그 해킹을 막을 수 있다 라고 검증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네트워크 공격이 있어요. 네트워크 해킹 기법이 있어. 근데 이거는 뭐 예를 들면 IPS라든가 UTM 같은 경우는 그걸 막을 수가 있어요. 근데 백신은 못 맞춰. 막을 수가 없어요. 네트워크 공격이니까. 시스템, 그러니까 레이어가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트워크 공격은 IPS나 UTM이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라고 하면은 한번 시범을 보이는 거죠. 네트워크 공격에는 어떤 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하면은 그 공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라고, 아, 그렇네요. 잘 확인했습니다. 그게 이제 POC. BMT는 이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경쟁 기관하고 같이 혹은 순서대로 진행을 합니다. 벤치마킹 테스트라고 해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기능이 필요해 라고 이제 도입 담당자가 얘기를 하면은, 예, 그러면은 우리는 말씀하신 그러한 이러이러한 기능들을 모두 다 만족합니다 라고 확인을 하는 거죠. 즉 그 도입 담당자 혹은 운영자 앞에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관이 가지고 있는 제품 기술을 전체 확인을 하는 겁니다. 요구사항과 그 다음에 실제 제공되는 내역이 딱 매핑이 되느냐, 일치가 되느냐, 그걸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쭉 설명하는 게 제안서를 작성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다 이제 구두로 발표하는 게 제안 발표.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건 얼마짜리입니다 라고 돈을 이제 명시하는 게 입찰 부분입니다. 처음이에요. 일단 이게 영업이 가장 이제 사업에 대해서, 프로젝트에 대해서 첫 테이프를 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아니 세 번째죠. 기술 지원. 일단 고객 환경은 똑같아요. 근데 일단 기술 영업 담당자가 어떤 보안 기술 혹은 솔루션을 직접 고객사에 설치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복장도 틀리고 하는 롤도 틀리고 지식에 대한 깊이도 틀리고 넓이도 틀려요. 기술 지원 담당자는 기술에 대해서 보다 넓게 알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운영 환경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까지 겸비하고 있어요. 누가 뭐라 해도 기술 지원 담당자는 정보보호업계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인원, 인원이 가장 많습니다. 기술 지원 담당자가 국내 전체 개발자, 영업 혹은 개발 지원, 기술 지원 담당자 중 뭐 일단은 사람 수만 놓고 보면 기술 지원 담당자 수가 제일 많아요. 이유는 간단해. 고객사 혹은 도입 담당자, 운영자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이동 시간이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구한 날 돌아다녀요. 일단은 그분들이 하는 일들은 기술 영업 담당자가 어쨌거나 입찰을 해서 우리가 너네 거 살게 라고 도입 담당자가 결정을 하면은 성공이죠. 그거를 지금부터 실행합니다. 실행이나 한다라고 하면은 설치를 하고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잘 돌아가는지 점검을 하고 등등 일련의 과정들을 하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유지, MA라고 메인터넌스 액셉턴스라고 하는데 유지 보수죠. 이제 보통 한 번 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일단 1년 단위로, 작년에 샀으면은 올해 끝났겠죠. 뭐 이제 올해도 그냥 돈 안 주면은 이거 유지 보수를 안 해줘요. 뭐 예를 들면 해킹 패턴이 바뀌면은 그거 이제 패턴을 이제 업그레이드 해줘야 되는데 프로젝트 유지 보수 안 하면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MA 계약을 통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그런 불만 사항도 다 처리를 하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 지원 담당자는 보안 기술이라든가 솔루션 배포, 초기 운영 뭐 잘 점검하고 교육도 합니다. 사용자한테 이거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라고 설명도 해요.
그 다음에 정기 점검 한 달에 한 번, 짧게는 2주에 한 번, 그리고 잘 가서 보고 문제가 있다 라고 빨리 조치를 하고, 혹은 지금 이 자리에서 조치가 안 된다, 현장에서 조치가 안 되면은 이제 개발자한테 야 이거 문제가 생길 것 같다, 빨리 바꿔라 라고 이제 설명도 하죠. 그 다음에 대부분의 경우 POC라든가 BMT는 기술 지원 기술 영업 담당자가 주관으로 하는데, 시행자는 기술 지원 담당자입니다. 이유는 이제 기술적인 배경이 약간이 아니죠, 매우 높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하는 부분, 일단 결국은 인맥 유지입니다. 인맥 관리. 새로운 요구사항이 예를 들면 도입 담당자 혹은 운영자가 내년에 뭔 일이 있을 것 같은데 법이 개정되면 우리 기능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돈은 없고 그 기능 그러면 추가 기능 개발을 해달라고 할게요. 그런 식으로 이제 개발팀한테 전달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 새로운 제품 사는 것보다 조금 기능 업그레이드, 좀 저가에 똑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기술 영업, 그 다음에 기술 지원 담당자가 하는 일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